Go Navy, go! 저는 그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핵 잠수함을 만들다니.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그들의 코웃음을 샀습니다. 한국 측은 탐지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잡습니까? 한국 해군이 모른다는 겁니까? 그게 주권 국가가 할 말입니까? 적 핵잠수함 한국 해역 진입 확인. 레이더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추적 불가. 타격 불가. 한국 해군은 완전히 무력했죠. 참모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때 한 장성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핵잠이 있었다면?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역사적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지하 5층 전략실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120km 지점. 미확인 신호.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참모들이 뛰어들어왔죠. 스크린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신호 특성 분석 중. 잠수함으로 추정. 10분이 지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중국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핵잠입니다. 수중 유령이죠. 한 번 잠수하면 6개월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옵니다. 속도는 시속 50km를 넘습니다. 소음.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추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위치는 한국 동해, 울릉도 북동쪽 200km입니다. 한국 측은 탐지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연락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지 실패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 해군이 모른다는 겁니까? 핵잠이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데 말입니다. 한국 대잠 전력 투입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위치를 모르니까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디젤 잠수함으로는 핵잠을 못 잡습니다. 속도가 안 됩니다. 잠항 시간이 짧습니다. 소나 성능이 딸립니다. 한국 해군은 우수합니다. 훈련도 잘 돼 있죠. 하지만 기술이 없습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잡습니까? 만약 이게 전시라면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핵잠 한 척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주요 항구 3곳을 동시에 봉쇄할 수 있습니다. 부산, 인천, 울산이죠. 어뢰 발사 거리 안에 들어가도 한국은 모릅니다. 탐지를 못하니까요. 48시간이면 한국 해상 수송로는 마비됩니다. 석유 수입, 중단입니다. 원자재 수입, 중단입니다. 수출, 불가능합니다. 한국 경제는 72시간 안에 멈춥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 제독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핵잠 3척이 동시에 움직이면 한국은 7일 안에 항복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으로는 핵잠 한 척도 못 잡습니다. 세 척이 동시에 움직이면 게임 오버입니다. 한국 측의 통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지금 서울 국방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비상회의가 소집됐을 겁니다. 참모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소나에 안 잡힙니다. 위치를 모릅니다.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뿐이죠.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이게 주권 국가가 할 말입니까? 6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 핵잠은 여전히 그 해역에 있었습니다. 유유히 돌아다녔죠. 마치 자기 집 수영장처럼 말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크고 군대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핵심 기술 하나가 없으면 끝입니다. 12시간째였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목표 소실. 추적 불가. 중국 핵잠이 깊이 잠수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해역에 있는지조차 확인 불가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 대한민국 국방부. 제목 긴급 자문 요청.
저는 클릭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핵잠을요? 한국이요? 불가능합니다. 세계에서 6개국만 만들었습니다.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치가 문제입니다. 미국이 허락할 리 없습니다. 비확산 조약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봅니다.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340페이지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원자로 설계도, 선체 구조도, 추진 시스템 설계, 소음 저감 기술, 전투 체계 통합안. 이건 진짜였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말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겁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말리는 걸 하려는 겁니다. 저는 알렉산더 브룩스입니다. 영국 국제 전략 분석가죠. 저는 평생 불가능과 가능을 구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기준을 부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그들은 그걸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340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밤을 새웠죠. 커피만 12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말도 안 돼.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원자로 설계부터 시작했더군요. 한국은 이미 원전 기술 세계 3위입니다. 원자로를 만들 줄 압니다. 문제는 크기였습니다. 발전용 원자로는 큽니다. 건물만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용은 달라야 합니다. 직경 5m 안에 들어가야 하죠. 출력은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해답을 찾았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었습니다. SMR이라고 부르죠. 한국은 10년 전부터 연구했습니다.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열 효율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탄탄했습니다. 차폐 설계가 치밀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현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다음은 선체였습니다. 핵잠은 깊이 잠수합니다. 수심 500m는 기본입니다. 압력이 엄청납니다. 제곱 센티미터당 500kg이 누릅니다. 보통 강철로는 버티지 못합니다. 특수합금이 필요합니다. 고장력 강이라고 부르죠. 한국은 이것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용 강판이었죠. 이미 디젤 잠수함에 쓰고 있었습니다. 핵잠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핵잠은 조용해야 합니다. 소음이 나면 들킵니다. 추진기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이 기술은 영국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 개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0년간 연구했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음 레벨 95데시벨이었습니다. 러시아 핵잠보다 조용했습니다. 중국 핵잠보다 조용했습니다. 미국 최신형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전투 체계였습니다. 어뢰 발사관 8문, 순항미사일 발사관 12문, 전략 무기 탑재 가능. 사거리 1500km였습니다. 한국 영해에서 발사하면 베이징까지 닿습니다. 평양은 당연히 사거리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군사 균형을 바꾸는 무기였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미 설계를 끝냈습니다. 기술 검증도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건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비확산 조약이 버티고 있었죠. 핵 연료를 쓰는 겁니다. 국제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끝입니다.
저는 현실을 봤습니다. 미국은 절대 허락 안 합니다. 비핵 국가에게 핵기술을 주는 건 선례가 없습니다. 호주는 예외였죠. 오커스 동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복잡합니다. 미국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한국 핵잠은 변수입니다. 중국을 자극합니다. 러시아도 반발할 겁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 입장에선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룩스 박사님입니까? 한국 억양이었습니다. 맞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방부 김민준 대령입니다. 저는 자세를 고쳤습니다. 보고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막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허락 안 합니다. 김 대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설득이라고요? 미국을요? 불가능합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호주는 받았습니다. 호주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특별하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겁니까? 미국을 설득한다고요? 세계 최강 대국을 말입니다. 대령님,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3일 전 중국 핵잠이 우리 해역에 들어온 걸 몰랐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12시간 동안 추적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예,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대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생각했죠. 북쪽엔 북한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SLBM도 개발했죠.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발사 전까지는 위치를 모릅니다. 서쪽엔 중국이 있습니다. 핵잠 12척을 보유했죠.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30년엔 20척이 될 겁니다. 동해는 사실상 중국 핵잠의 작전 구역입니다. 한국은 손도 못 씁니다. 동쪽은요? 일본 넘어 태평양이죠. 하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핵잠이 돌아다닙니다. 한국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사방이 핵잠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없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잠 능력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 18척. 세계 5위권이죠. 하지만 디젤입니다. 자망 시간이 2주입니다. 그것도 천천히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빨리 가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니까요. 수상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공기를 마셔야 하죠. AIP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입니다. 2주를 버틸 수 있죠. 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시속 10km도 안 됩니다. 핵잠은요? 시속 50km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 디젤 잠수함 대 중국 핵잠. 1대1 대결입니다. 결과는요? 한국 잠수함 격침. 확률 92%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도가 안 됩니다. 추적이 안 됩니다. 도망도 못 칩니다.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럼 수상함은요?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입니다. 세계 최강 구축함 중 하나죠. 대잠 능력도 있습니다. 소나가 달려 있습니다. 대잠 어뢰도 있습니다. 대잠 헬기도 탑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상함입니다. 물 위에 떠 있죠. 레이더에 보입니다. 위성에 보입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핵잠은요? 물속에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먼저 공격합니다. 어뢰 사거리는 50km입니다. 구축함이 탐지하기 전에 발사합니다.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핵잠을 못 잡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치 칼을 든 사람과 총을 든 사람의 싸움 같았죠. 그때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였습니다. 추가 자료 송부 미국 설득 전략 클릭했습니다. 80페이지 문서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죠.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 및 국제 협력 방안. 부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설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논리였습니다. 동북아 안보 공백 해소. 한국이 핵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핵잠을 견제합니다. 러시아 핵잠을 추적합니다. 북한 SLBM을 억제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득입니다. 동맹국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미국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논리였습니다. 기술 투명성 보장. 한국은 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술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 과정, 원자로 운영 데이터, 핵연료 사용 내역. 전부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IAEA 사찰도 받겠다고 했죠.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언제든 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건 파격적이었습니다. 핵 기술을 가진 나라 중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세 번째 논리였습니다. 기술 협력 제한. 미국이 핵연료를 제공하면 한국은 조선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미국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미국 해군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조선소가 부족합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논리였습니다. 선례 호주 사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을 줬죠. 그럼 한국은요? 호주보다 더 중요한 동맹입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입니다. 호주보다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안 됩니까? 이건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가 탄탄했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미국을 설득할 모든 카드를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움직이죠. 미국 내부에는 반대파가 많을 겁니다. 비핵 국가에게 핵기술을 주면 안 된다.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쏟아질 겁니다. 한국이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 메일을 썼습니다. 자료 검토 완료. 논리는 탄탄함. 하지만 미국 설득은 쉽지 않을 것. 내부 반대가 예상됨. 추가 전략 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김민준 대령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제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음 문장이 떴습니다. 박사님의 보고서 한 장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자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뢰를 거는 거죠. 만약 실패하면요? 저도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절박함을 말입니다. 3일 전 그 중국 핵잠을 말입니다. 12시간 동안 속수무책이었던 한국 해군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펜타곤 회의실 B17.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브리핑.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 5시간 반 뒤였습니다. 잠은 포기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펜타곤 지하 5층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 중앙정보국 분석관.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크린에 동해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핵잠 활동 지역이었죠. 정보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중국 핵잠 출현 40% 증가. 한국 동해안 200km 이내 진입 7건. 한국 측 탐지율 30% 미만. 추적 성공. 제로.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디젤 잠수함 자망 시간 최대 2주. 핵잠은 6개월. 디젤 수중 속도 시속 20km. 핵잠은 50km. 디젤 작전 심도 400m. 핵잠은 600m 이상. 추적 확률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디젤 잠수함이 중국 핵잠 탐지 확률 8%. 3일 전 사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중국 핵잠 한 척이 한국 해역 진입. 12시간 동안 추적 실패. 만약 전시였다면? 한국 주요 항구 봉쇄. 해상 수송로 마비. 48시간 안에 경제 마비. 이게 동맹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호주 사례를 꺼냈습니다. 오커스 동맹.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 제공. 왜 호주는 되고 한국은 안 됩니까? 한국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주한미군 28,000명. 북한 대치 최전방. 중국 견제 핵시. 동맹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민준 대령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완료.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침묵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제 이메일로 문서 한 장이 왔습니다. 발신 미국 국방부 정책실. 제목 내부 회람 문서. 저는 클릭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룩스 박사의 동북아 안보 분석 보고서 검토 결과.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분석에 일부 동의함. 저는 순간 호흡이 멎었습니다. 일부 동의? 이게 뭡니까? 거부도 아니고 승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완전히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국무부였습니다. 한국 핵잠 개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검토 중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란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미국 전략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핵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반대파는 비확산 원칙을 들었습니다. 중국을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찬성파도 생겼습니다. 동북아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문장이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 3주째 되는 날.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전략 전문가 공개 토론회였습니다. CNN이 생중계했죠. 한 미국 장성이 발언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죠.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설계합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핵잠을 보유해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찬성 신호였습니다. 공식은 아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 내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핵잠 관련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는 소문이었죠. 비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란 겁니다. 그날 밤 김민준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국이 직접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준비됐다는 걸 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회의. 긴급 성명이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선언합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우라늄 투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스크린에 도표가 떴습니다. 우라늄 농축 전 과정 공개. 국제원자력기구 실시간 감시. 미국과 데이터 공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핵연료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IAEA 4차를 상시 수용합니다. 핵무기 전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카드였습니까? 완전 투명 공개. 핵 기술을 가진 나라 중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브룩스, 한국 발표 봤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전 과정 공개라니?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또 울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1시간 뒤 펠타곤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한국 발표를 보고 있었죠.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투명성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 못한 수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중앙정보국 분석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분석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 추적 가능합니다. 해군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군사 전용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사려는 겁니다. 투명성으로 의심을 없애는 거죠. 이건 정치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완전 거부에서 검토로 바뀐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국 내부 보고서가 회람됐습니다. 한국 투명성 시스템 검증 결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 감시 체계 완벽. 군사 전용 차단 확실. 결론 수용 가능.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겁니까? 한국 시스템을요? 그 주 금요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죠. 제목 한국 핵잠, 미국 내부 찬성론 확산. 부재 투명성 제한이 판도받고.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파격적 투명성 제한이 미국 정가를 흔들고 있다.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한국 제안은 게임 체인저다. 우리가 우려하던 모든 걸 해결했다. 또 다른 전문가 의견. 이 정도 투명성이면 비확산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문장이 또 인용됐습니다. 전략 분석가 알렉산더 브룩스는 한국의 핵잠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문장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 이렇게 파급력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월요일.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룩스 박사 추가 자문 요청합니다. 한국 투명성 시스템의 실효성 평가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낸 상세 설계도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죠. 우라늄 농축시설 설계, 모니터링 센서 배치도, 데이터 전송 시스템, 실시간 화상 감시 체계, 미국 접속 권한 설정, 비상 차단 시스템,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목 한국 핵잠 투명성 시스템 검증 결과.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며 정치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 한국의 제안은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완료.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브룩스 박사,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귀하의 분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 측과 기술협의 진행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협의 진행 검토. 사실상 승인 수순이었습니다. 완전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협의로 가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령님, 미국이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압니다. 가장 높은 벽은 넘었습니다. 한국은 해낼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워싱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미 고위급 회담 추진. 비공개 회의였죠. 저는 국방부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한국 대표단 방문. 국방부 장관급 회담. 심장이 뛰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 저녁. 제 이메일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미 핵잠 기술협의 자문위원 위촉. 화요일 오전 9시 펜타곤 귀빈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김민준 대령. 저는 그를 처음 대면했습니다. 50대 중반,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드디어 뵙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 20명, 한국 측 15명, 총 35명이 앉았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논의 주제는 기술협력 가능성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홍축 우라늄 공급 협정. 둘째, 원자로 기술 자문. 셋째, 안전관리체계 공동 구축. 미국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대답했습니다. 원자로 설계 완료. 선체 설계 완료. 추진 시스템 시뮬레이션 완료. 전투체계 통합 설계 완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설계만 한 겁니까? 검증은요? 소형 원자로 프로토타입 제작 완료했습니다. 작동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추진 시스템 모형도 수조 실험 완료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제품까지 만들었다고요? 중앙정보국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 착수부터 진수까지 7년입니다. 2030년 진수 목표입니다. 2032년 실전 배치입니다. 미국 측이 술렁였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방어용입니다.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투명성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중국도 결국 인정할 겁니다. 그들도 핵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중국도 할 말이 없었죠. 회의가 3시간 진행됐습니다. 기술 문제, 정치 문제, 예산, 타임라인 문제. 모든 게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완벽한 투명성 유지, 국제 사찰 수용, 미국과 정보 공유. 이 3가지가 지켜진다면 의장이 멈췄습니다. 기술 협의는 진행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수용합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한국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김민준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어려운 길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제목 한국 핵잠 프로젝트 전환점. 날짜 2024년 2월 13일. 내용 미국, 한국 제안 수용 결정. 기술협의 진행 합의.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했다. 한국은 불가능을 깼다.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었다. 기술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메일함에 미국 방부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한미 핵잠 기술협의 1차 실무회의. 일시 3월 5일. 장소 펜타곤. 참석 양국 기술진. 3주 뒤였습니다.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공개 발표는 없었습니다. 비밀 유지 중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혼자 건배했죠. 지어스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시 회의 재개.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줄 겁니까? 한국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혈맹 아닙니까? 그럼 중국 핵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걸 막아주십시오. 한국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 장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렵다고요? 지난주에 중국 핵잠 두 척이 동해에 들어왔습니다. 그저께는 러시아 핵잠이 울릉도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한 달에 5번입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미국 측이 당황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최선이요? 한국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무서워서 조업을 못합니다. 우리 해군은 매일 모욕당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믿고 핵을 포기했습니다. 당신들을 믿고 비핵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게 대체 무슨 동맹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국의 분노를, 배신감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30년간 전 세계 안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같은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 해군의 탐지율은 평균 28%입니다. 추적 성공률은 5%도 안 됩니다. 한국 합참의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주권 국가 맞습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핵잠 상대로는 모든 나라가 어렵습니다. 한국 장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을 줬습니다. 왜 한국은 안 됩니까? 호주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특별합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합니다. 중국 견제 최전방입니다. 호주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선례를 함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핵잠 12척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30척이 넘습니다. 북한마저 SLBM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한국만 안 된다는 게 설렙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장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 장관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설계도가 떴습니다. 원자로 구조도였습니다. 미국 측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자로 설계 완료. 선체 설계 완료. 추진 시스템 시뮬레이션 완료.
프로토타입 제작 중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여기까지 왔다고요?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미국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라늄 투명 관리 시스템. 전 과정 실시간 공개. 국제원자력기구 상시 사찰 수용. 미국과 데이터 공유. 완전 투명 운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 농축 우라늄으로 150메가와트 출력 가능합니다. 전용 무기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한국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통보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협력하실 겁니까? 아니면 방관하실 겁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한국 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세계가 뭐라든 우리는 만듭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미국 측만 남았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진심입니다.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가졌습니다. 설계도 끝났고 시스템도 준비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맹을 잃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핵잠이 한 달에 5번씩 침입하는데 우리가 뭘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동맹이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방치했습니다. 브룩스 박사, 한국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만들 겁니다. 제가 본 기술 수준은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길을 찾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본 한국 장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결의.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막을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협력할 것인가, 적으로 만들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한국 문제로 뒤집혔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모두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찬반이 갈렸습니다. 매일 회의에 불려다녔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을 도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익입니다. 2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 핵잠 세척이 동해에 동시 진입한 겁니다. 명백한 무력 과시였죠. 한국은 또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위성이 먼저 포착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협력을 권고합니다.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국무장관이 반대했습니다. 국제사회 반발이 우려됩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브룩스 박사, 전문가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억제하며 러시아를 경계시킬 겁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게 우리 이익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날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한미 기술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준비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투명성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이 투명성 수준이면 문제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승인 권고. 저는 그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투명성 시스템은 국제 표준을 초과한다. 동북아 안보 균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협력 승인을 권고함.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겁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서 비공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기술협력 양해각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말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한국 장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투명성을 유지하고 신뢰를 지키며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복도에서 김민준 대령을 만났습니다. 처음 통화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님, 그가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령님이 해낸 겁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30년 진수식에 꼭 오십시오. 가장 앞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했다. 한국은 해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것을 한국은 가능으로 만들었다. 저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핵잠이 한국 해역을 침범하던 그날, 한국이 12시간 동안 찾지 못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았다. 기술을 만들었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세계를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다. 나는 30년간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다. 강대국도 봤고 약소국도 봤다. 성공도 봤고 실패도 봤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한국은 불가능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2030년 한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 물에 닿는 순간 세계는 침묵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다르다는 걸, 한국은 강하다는 걸. 저는 동해를 상상했습니다. 검은 철 거인이 물속으로 잠수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핵잠이 동해를 누비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도 조심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도 억제될 것이다. 저는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국가다. 세계는 그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사님,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년 뒤 저는 한국 조선소에 서 있을 겁니다. 거대한 핵잠이 물에 닿는 순간을 볼 겁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볼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환호하는 걸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외칠 겁니다. 이 나라가 해냈다. 한국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불가능이라던 벽을 부쉈습니다. 2030년 동해의 물결 위로 검은 철 거인이 떠오를 것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 세계는 다시 배울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했다는 이 순간을 말입니다.